지금 뭐 다른 증언에는 그 버닝썬 MD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하고도 계속 어울려 지냈는데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이 마약 사범으로 이미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. 또 다른 증언이 있었는데요. 지인이 황 씨와 함께 마약 투약을 했었다라고 아예 증언을 했습니다. 근데 또 이 경찰의 수사에 자꾸만 제동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던데. 네네. 네. 경기 남부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황하나 씨 마약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모바일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하고 올해 3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기각해버립니다. 그래서 의무심이 더 드는 거죠. 황하나 씨의 수사망 피하기 전적은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왔죠? 네, 지난 2015년에요. 필로폰 판매와 투약 혐의를 받았는데 당시 대학생 조모 씨라고 있었습니다. 이분이 황하나 씨로부터 이 필로폰을 구입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. 근데 필로폰을 산 조 씨는 구속된 반면 판매한 혐의에 황하나 씨는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거든요. 1년 7개월을 끌던 경찰은 결국 황하나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요. 황 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여기서 더 이상한 거는 이 조 씨의 판결문을 보면 황하나 씨의 이름이 8차례나 등장을 합니다. 일단 황하나 씨는 조 씨한테 필로폰 0.5g을 팔았고 그리고 직접 마약 공급책에 계좌도 연결을 해줬고요. 조 씨는 그녀가 지정해준 계좌에 또 30만 원을 보냈습니다. 그게 아마 필로폰의 값이었겠죠. 그리고 이후에 같이 투약까지. 이게 사실이니까 조 씨가 일단 처벌을 받았겠죠. 그렇죠. 근데 황하나 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. 이거 정말 의혹이 이상하긴 하네요. 의혹이 있어. 한 사람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. 근데 한 사람은 조사조차도 없이 무혐의가 나왔는데요. 황하나 씨는 다른 사람의 판결문에도 등장하고 모든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를 인정했고 같이 투약이라는 말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지 않고 연행도 안 됐다는 얘기는 정말 납득이 안 가네요. 납득이 안 이해가 가. 안 가요. 이해 안 가요.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제가 본 대사인 것 같은데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이런 대사가 있었단 말이죠. 정말 아예 저 위에서 무혐의로 아예 문제를 삼지 않으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닌가? 이렇게 묘하게 좀 이어지네요, 그림이. 지금 이름이 8차례나 나오고 심지어 팔렸던 뭐 계좌라든지 입금한 정황이 명백하게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경찰에서 마약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이거를 보강조사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일단 했다면 이건 검찰 선에서 아마 수사를 안 해야 됐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. 일단 황하나 씨의 마약 관련 전적을 더 짚어보겠습니다. 지난 2009년에는 차량에서 대마를 흡입한 적이 있고요. 그리고 2011년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사 판단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미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. 또 다른 제보가 있어요. 이제 황하나 씨가 2011년도에 미국 유학을 했는데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추방을 당했다. 이런 제보가 있거든요. 사실 확인이 명확하게 된 건 아니지만 평소에 지인들한테 내가 미국에서 강제 추방됐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보자가 밝혔습니다.